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6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주간 경기들과 지금은 이제 곧 개막하겠지만 일본 야구와 그리고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이제 곧 개막할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이 약 3년 6개월 지나가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를 통해서 총 8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으로는 최초로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그리고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두폴 두조합과 또는 3폴 두조합으로만 만들어낸 기록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개인 통상 기록 실제 적중 게시글 드립니다. 모두 모아서 따로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모두 제가 기록해드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들인데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개인적으로 제가 보셨으면 하는 거는 요거 4년 연속 4연속 축구 올킬 기록 요거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문의 가능하시니까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숲TV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별풍선 하루 패키지나 주 패키지, 월 패키지 후원하시면 또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하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NBA 총 6경기 그리고 해외 축구 6경기가 총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NBA는 오랜만에 좀 접근성이 괜찮은 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업 한번 또 꺼내 들어봤습니다. 제가 1월 휴방 기간 때부터였죠. 금액업을 총 3번을 했는데 3번 다 그냥 푸근하게 다 갖고 왔어요. 그만큼 금액업을 제가 최근에 뭐 승부 자체를 뭐 강승부, 중강승부 이런 것들을 다 승부로 통합하면서 사실 금액업도 좀 이제 승부격으로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오늘 상당히 또 구간들이 괜찮아서 금액업 가지고 왔고요. 금액업은 최근 3연승 그리고 오늘 4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NBA로 접근하고요. 데이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축구 또 어제도 주간이랑 묶어서 또 가져와 줬고, 오늘 해외 축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배당 메리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져가더라도 좀 배당을 잘 챙겨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오늘 고배당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축구 먼저 프리뷰하고 그 다음에 NBA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NBA 들으실 분들은 한 15분 정도만 넘기고 NBA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즈 그리고 노팅엄 EPL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지금 상황 자체는 좀 좋지 못합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뭐 홈이랑 원정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번 시즌 무승부도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은 좀 삐걱삐걱 거리는 좀 기복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정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오고 있긴 합니다만, 다만 노팅엄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 대한 고질적인 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킬 가자. 그래도 이제 다른 두 팀 중에서 한 팀을 꼽으라고 한다면 최근 흐름상은 노팅엄이 리그에서 최근에 4경기 연속 패배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노팅엄은 좀 더 낫다라고 보는 측면이고요. 다만 노팅엄이 조금은 아쉬운 게 오늘 전반적으로 그 라인업이 아직까지 이제 결장 확정으로 뜬 선수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오늘 라인업에서 많은 선수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 전반적으로 좀 이제 부상이 좀 있고, 그리고 라인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패색이 좀 짙었고, 특히나 꾸준하게 좀 멀티 실점씩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직전 경기 리즈가 이제 아스날에게 패배했던 거죠. 그때도 잡아드렸지만 리즈가 아스날 상대로 상성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축구가 어쨌든 상성의 스포츠이긴 하잖아요. 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부 리그에서도 종종 노팅엄을 만났었기 때문에 리즈가 노팅엄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좀 강합니다. 이게 홈 경기 최근 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5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노팅엄이 득점을 잘 하지 못했던 경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노팅엄의 최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공격력이 조금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리즈 같은 경우에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저는 리즈란 팀을 형들한테 항상 이제 프리뷰를 해드릴 때 칼버트 루인이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오늘 칼버트 루인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원톱 체제로 운영 중인 팀이기 때문에 원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득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홈코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스코어도 좀 보였던 경기예요. 2대1 양쪽 다 득점도 가능하되 리즈가 한 골 정도 더 넣어준다라고 한다면 햄무의 승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즈 승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햄무,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즈도 배당을 잘 받았어요. 이제 2점 얘들이 05 배당 뭐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상당히 또 배당도 괜찮고, 조금 아쉬운 거는 최근 리그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노팅엄이 좀 더 괜찮거든요. 그래서 리즈한테 굳이 정배를 줬어야 됐나? 왜냐면 역배를 줬으면 그냥 프렌을 냅다 가져왔을 텐데 그게 조금은 활용하기는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은 찰턴 그리고 QPR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찰턴이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레스터도 최근에 잡아냈고 은근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고 있는 지금 찰턴, 그러니까 EPL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웨스트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못하다가 항상 그 중요할 때, 그 강등권 싸움할 때 한번 딱 이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최근에 경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찰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P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 좀 이제 2부 리그에서는 그래도 아는 팀이잖아요. 근데 QPR을 제가 가지고 가는 구간이 꼭 한정돼 있어. 홈 경기 때. QPR은 공격력 자체가 홈이랑 원정이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QPR이 원정 경기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QPR의 원정 경기가 최근에 5경기 동안 4무 1패, 그러니까 지진 않는데 그게 이길 수는 없는, 그러니까 공격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원정 QPR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QPR이 오늘 주전 수비가 2명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 자체를 조금 더 내려서 경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냥 재미없는 게임일 것 같아요. 뭐 1대1, 0대0 이렇게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QPR이 역배라고 한다면 그냥 프랜승 정도만, 오늘도 그냥 무승부 정도만 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조금 사고가 날 거면 찰턴이 한 골 넣고 잠궈버릴 겁니다. 최근에 했던 방식 그대로. 그래서 양쪽도 오늘 뭐 큰 결장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오늘 이제 0대0이나 1대1 무승부 가져가기 좋은 경기라고 보고요. 뭐 QPR 프랜승 이런 식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니온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경기입니다. 이거 형들, 이 경기가 좀 의아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기준점을 2.5를 받았거든요. 최근에 그 분데스리가를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야, 우니온 베를린에다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 이거는 3.5가 나왔겠구나, 오바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2.5입니다. 기준점이 2.5에다가 심지어 오바가 역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했던, 냄새났던 경기였고, 제가 어제 스트라스부르랑 AS 모나코 경기도 2.5 기준점 잘못 줬다, 차라리 3.5를 잡아놓고 언더를 몰아놓고 죽이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어야 됐고, 2.5는 너무 쉬웠다, 그냥 오바 보자.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도 이제 A+급 주력으로 또 무료 공개를 해드렸던 이제 재료였고, 또 우리가 어제 주력으로 적중했던 그런 데이터였는데 그 정도 급이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프랑크푸르트나 우니온 베를린이나 둘 다 수비가 완전 붕괴되어 있는 두 팀인데, 일단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수비가 붕괴되고 있는 팀이고요.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내내 그냥 수비가 붕괴되어 있는 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최근에 6경기만 놓고 봤을 때 평균 실점이 경기당 4골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는 수비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홈 경기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최근 뭐 실점 허용률이 너무 크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도 템포가 빨라가지고 득점 자체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와, 이게 왜 2.5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이제 그런 경기였는데, 굳이 한 가지의 이유를 찾자면 프랑크푸르트의 오늘 최다 득점 자원이죠. 조나단 브루카르트가 오늘 빠집니다. 유일하게 팀 내에서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결장하게 되겠고, 뭐 이제 우중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계속해서 결장하고 있었고,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자원이 지금 없다라는 거, 그게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 또 우니온 베를린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상성이 좋아요.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지지도 않았고, 그만큼 우니온 베를린이 홈 경기에서 보통 승리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언더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대0이나 2대0이 좀 잘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조금 말썽이긴 한데, 그거 말고는 이건 저는 오바를 못 볼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오바 가십시오. 오바 그냥 가시고, 이거는 승패 핸디는 안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니온 베를린 이기면 언더 뜰 것 같아서. 그렇다고 프랑크푸르트를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오바만 보고 승패랑 핸디는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잡아드리는데, 오늘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셀타비고 그리고 오사수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데 오바가 날 거면 프랑크푸르트 역배도 볼 수가 있기는 해요. 프랑크푸르트도 실점률이 많긴 한데, 하여튼 우니온 베를린 지금 최근에 그 2경기 동안 얘들이 6실점인가 했거든요. 우니온 베를린도 얘들도 수비 상태가 좋은 느낌은 아니라서. 자, 그 다음은 셀타비고랑 오사수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해드릴게요. 홈 오사수나는 지금 그냥 부러질 때까지 가십시오. 진짜 개잘합니다. 현재 지금 라리가에서요,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급은 아니겠지만 홈 경기 한정 놓고 봤을 때 셀타비고만큼 홈 경기 지금 잘하는 라리가 팀 거의 없을 겁니다. 홈 경기 지금 4연승이고요. 공수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느낌이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홈 경기를 잘하는 팀이고요. 원정 경기에서 최근에 11경기 동안 1승밖에 없습니다. 승리 자체가 상당히 좀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또 팀이기도 하고, 그 양쪽도 이제 셀타비고나 오사수나 붙었을 때도 굉장히 좀 정적인 경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거는 그냥 셀타비고 가십시오. 셀타비고 최근에 자주 활용하셨던 분들은 부러질 때까지 가세요. 홈 셀타비고는 그냥 믿고 가는 게 홈 셀타비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 다 오늘, 그러니까 셀타비고도 원톱을 쓰고 오사수나 투톱을 쓴다. 오사수나 투톱이고 셀타비고는 원톱을 쓰는데, 이 주전 오늘 공격 자원들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변수 없이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셀타비고 승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거는 1대0 아니면 2대0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헨 아니면 햄무에다가 언더. 1대0 셀타비고 승, 2대0 셀타비고 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승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엘라스 베로나 그리고 피사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좀 권장드리진 않는 그런 경기기는 해요. 왜냐면 피사가 최근에 그 감독을 바꿨잖아요. 감독 바꾸게 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감독이 왔는데, 피사가 또 원정 경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얘들이 홈 경기에서 오히려 득점이 더 적어요. 피사가 원정 경기에서 득점 감각이 더 올라가는 또 그런 팀인데, 문제는 승리가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총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무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승부도 많아요. 피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어쨌든 밸런스 자체가 뭐 2군 애들 데리고 사실상 게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뭐 경쟁력 자체가 사실 세리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엘라스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를 더 못합니다. 홈 경기를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다. 그래서 홈 경기 지금 4연패, 그리고 실점률도 큽니다. 뭐 경기당 거의 뭐 2실점씩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감독이 바뀐 후에 피사가 원정 경기에서 오랜만에 이제 연패를 한번 끊어내려면
지금 첫 그래도 원정 승리를 가지고 와 주려면은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공수 밸런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거는 피사 역배 쪽을 보면서 언더 쪽을 한번 볼게요. 뭐 진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골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봐서 뭐 1대 0으로 피사 역배승 이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사 프렌 못해도 비기진 않을까요? 피사 프렌 승에다가 그 다음에 언더. 지금 엘라스 베로나가 어쨌든 근데 피사가 진짜 세리에서 그냥 이제 팀 아닌 팀으로 이제 저걸 분류를 하긴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엘라스 베로나도 마찬가지죠. 19위 대 20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건 프렌 승의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스 그리고 릴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피사도 감독이 교체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팀 메스도 최근에 거의 한 2주도 안 됐죠. 감독을 또 교체하게 됩니다. 타베노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타베노 감독의 성향은 중원 그리고 굉장히 밸런스를 좀 중시하는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메스가 어쨌든 최근에 수비에 대한 문제가 너무 컸잖아요. 리그왕에서 최다 실점을 또 허용했던 그런 팀이었고 최근에 홈 경기에서도 경기했다 하면은 뭐 이제 평균 4실점씩 막 주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메스 입장에서는 이제 감독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감독으로 바꿨다. 그게 뭐 메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그만큼 릴도 좀 많이 내려와 있다. 다만 리그왕이 은근히 제가 리그왕을 최근에 주력으로 좀 잘 쓰고 리그왕을 뭐 주말처럼 경기 많은 날에는 분데스랑 세리에를 거르고서라도 리그왕을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상성빨이 진짜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 어떤 팀을 상대로 오랫동안 뭐 승리가 없다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모나코나 뭐 로리앙 이런 경기들도 그랬고 근데 릴이 어쨌든 메스를 상대로 굉장히 강해요. 10경기 동안 현재까지 무패입니다. 패배가 없고 승률도 7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또 승률 자체도 좋았고 그리고 항상 릴이 메스를 이길 때 보면은 마헨승을 동반을 했어요. 그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6대1 경기 한번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릴 지금 배당이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릴승 보실 분들은 마헨승도 보셔도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어차피 릴이 이기면 크게 이길 것 같아. 릴이 최근에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뭐 비기거나 뭐 지는 경우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릴이 다득점 속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또 2.5잖아요, 그죠? 언더버 기준점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릴 승에다가 릴 오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보겠습니다. 릴 승, 릴 마힌승 오바. 자, 이렇게 일단 해외 축구 6경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시간차 관계상 해외 축구도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해드렸고 그 다음에 NBA 오늘 금액업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NBA를 그 금액업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트레이드가 이제 끝났죠. 트레이드 시장이 끝났고 사실상 첫 이제 경기들이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 값들이 좀 안정적이기도 했고 오늘 또 NBA가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이유가 언더 오바를 참 쓰기 좋았던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금액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방송을 아마 우리 유튜브 멤버십 분들도 들으실 텐데 유튜브 멤버십 분들도 그 오늘 제가 고배당을 2개를 챙겨 드렸는데요. 그 두 번째 저기 똑같은 걸로 4개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은 느낌으로 그거 고배당을 10,000원짜리라도 한 장 한번 가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소TV 형님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도 멤버십 형님들도 요거 들으시면은 두 번째 걸로 해서 아침에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아침에 한번 소소하게 한번 구매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자, 보스턴이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부셰비치. 생각보다 빨리 꺼내 쓰더라고요. 그죠? 부셰비치도 와서 좀 그래도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부셰비치를 바로 꺼냈습니다. 뭐 마이애미라고 하면 어쨌든 다득점, 빠른 템포의 경기, 그리고 5번 뱀 아데바요의 효율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팀인데 이 모든 게 다 보스턴한테 밀립니다. 보스턴도 똑같죠. 외곽에서 3점 그리고 4번 5번 게임. 근데 오늘 보스턴의 지금 라인업 보이십니까? 완전히 색깔을 바꿨습니다. 바로 올 공격 라인. 이 라인업을 진짜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이제 샘 하우저가 아니라 테이텀이 있으면 완벽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샘 하우저까지. 샘 하우저라는 자원은 그야말로 3점을 때려박는 사실상 가드로 봐도 되는 포워드 자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포가드입니다. 포가드에다가 부셰비치 공격형 센터 놨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오늘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공격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 마이애미가 직전 애틀랜타전에서도 115대 127 패배하는 과정들을 한번 놓고 보면은 지금 마이애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외곽 수비가 아예 안 돼요. 보면은 직전 애틀랜타한테도 3점 허용을 21개를 했는데 그게 평균 수치, 시즌 수치보다 상당히 좀 많이 높았던 그런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뭐 초반부터 달려왔고 그리고 빠른 템포의 공산 농구를 했고 에너지 레벨 높은 농구를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이애미는 그런 식의 농구는 시즌 중후반이 넘어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마이애미가 조금 지쳐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가 됐든 이제 노먼 파웰이 오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따라가는 힘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떤 느낌이냐? 오늘 일반승 중에서 큰 변수 없이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 경기 저는 보스턴 승이라고 봅니다. 뭐가 됐던 부셰비치가 합류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그래 이 정도 라인업이면은 한 1.2군 라인업은 된다고 봅니다. 테이텀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홈코트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승은 충분히 가져와 줄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마이애미가 이틀을 쉬었습니다. 2일을 쉬었고 그리고 얘네들도 3점 던지면서 따라가는 느낌의 그런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라르손도 워낙 좋기도 했고 7.5점대의 핸디캡을 극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 프랜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가 진짜 헷갈렸는데 그래도 오바를 보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스턴이 워낙에 언더사이즈 경기를 많이 하죠. 지금 언더 장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231.5점이면 일단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스턴 승, 마이애미 프랜승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그리고 뉴욕 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의 6배당 역배를 내어줬던 디트로이트고 야 근데 디트로이트가 오늘 그 마행승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진짜 없었을 텐데 어제 디트로이트가 졌던 이유가 한 가지거든요. 벤치가 못했어요. 제가 어제 분석해드릴 때 디트로이트가 홈코트 벤치가 전체 리그 30개구단 중에서 2위이기 때문에 어떤 팀들이랑 붙어도 마이너스 핸디캡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아예 그냥 벤치 멤버들이 완전 부진을 해버렸고 스티어트 같은 경우에도 4득점밖에 못했어. 듀렌도 4득점밖에 못하고 얘가 10분 뛰고 빠졌나요 여러분들? 어쨌든 무릎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오늘 못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커닝 같은 경우에도 백투백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 빠질 가능성 또한 역시나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내일 아마 이 라인업이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욕 닉스가 일반승을 받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라고 보고 닉스 가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배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뉴욕 닉스입니다. 제가 오늘 닉스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전 경기 이제 덴버 홈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서 또 이제 8연승을 만들어냈는데 과정이 그냥 너무 좋아요. 제가 직전 경기도 계속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너무 좋다. 닉스가 단순하게 연승을 하는 게 뭐 선수들 컨디션이 좋아서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우승 후보로 뉴욕 닉스를 잡아드렸던 이유가 얘들이 뎁스가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제 라인업의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한데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도 3군까지 이제 라인업을 짤 수가 있고 사실 트리플 라인업을 짤 수가 있고 공격적인 감독이 어쨌든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데 홈 경기는 수비력도 좋기 때문에 항상 닉스란 팀을 제가 좀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브런슨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42득점 해줬죠. 그리고 아누노비 20득점 그리고 그 카렌서인 타운스 24득점 벤치 구간에서 이제 오랜만에 미첼 로빈슨이 또 나와서 10득점 해줬고 샤멧은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조슈아트 빠지면 여기 샤멧 넣어도 돼요. 그만큼 지금 닉스는 단점이 없어요. 8연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괜히 8연승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건 닉스가 원정 경기가 좀 약하긴 합니다. 공격 볼륨도 떨어지고 수비에 대한 안정감도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홈 연승이 일단 너무 길었잖아. 저는 스택이라는 게 쌓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라는 게 디트로이트가 홈 경기에서 연패할 때 됐고, 그리고 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승 장줄이 워낙 또 길기도 하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훌륭하고, 어쨌든 팀 분위기 좋고, 요렇더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닉스 보고 싶습니다. 1.72 배당이면 일반 승치곤 배당도 꽤나 괜찮고, 핸디캡을 굳이 안 가져가도 되고, 내일 아침 되면은 아마 디트로이트 쪽에 부상자들, 그러니까 듀레는 아마 빠질 것 같고요. 커닝햄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백투백이라서 좀 문제긴 한데, 내일 아침 되면은 디트로이트 아마 배당이 더 오를 겁니다. 그래서 닉스 가실 분들은 지금 가시고, 디트로이트 역배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랑 인디애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디애나가 징계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이게 NBA가 그 룰적으로 법적으로 NBA 내부의 그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컨디션이 얘가 안 좋다라고 적어 놓던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 그날 로스터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직전 경기 인디애나 형들아 아침에 애들 다 빠졌잖아요. 뭐 네스미스, 램바드, 시아캄, 파스칼 시아캄 다 빠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인디애나 감독이 그냥 휴식으로 적어서 냈대요. 이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휴식이라고 적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S급 자원, 그러니까 그 몸값 비싼 애들 가끔씩 이제 몸 관리해준다고 휴식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한 선수 내는 정도는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커리, 커닝햄 이런 애들은 있는데, 뭐 램바드, 네스미스, 시아캄 이런 애들을 휴식으로 적어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기 때 그 거의 6명을 휴식으로 적어서 냈대요. 그래서 지금 NBA 쪽에서도 뭐 징계를 내냐 마냐 뭐 얘기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인디애나라는 팀이 그래도 이번 시즌 뭐 탱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선수들을 지키려고 하는 뭐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은 뭐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처럼 오늘 베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전 경기 애들 다 쉬었다. 충분히 다 쫙 다 쉬었고, 유타한테 또 심지어 졌죠, 여러분들. 그때 지면서 연패에 빠졌는데, 어쨌든 선수들 전부 다 쉬었고 인디애나는 무려 2일을 쉬었습니다. 2일을 쉬고 또 원정 경기를 또 이렇게 뛸 수 있게 됐다라는 거. 뭐 인디애나 입장에서 오늘 체력적인 측면에서는 밀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메서린이 빠졌잖아요. 메서린 빠진 이유가 그 주바츠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면 주바츠 있죠. 주바츠 데려오면서 메서린을 뺐는데, 근데 메서린도 인디애나에서 최근에 득점 볼륨이 꽤 좋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득점 볼륨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미러키입니다. 경기 잘합니다. 직전 경기도 뭐 140득점. 뭐가 됐든 미러키 입장에서는 최근에 득점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으로 갖고 있었었는데, 롤린스랑 그 다음에 AJ 그린 직전 경기도 도합해서 거의 50득점을 넣어내기도 했죠. 미러키는 이렇게 경기하면 됩니다. 그냥 외곽에서 외곽 터트리면서 그런 식으로 게임하면 되지 않을까. 다만 오늘은 상대가 외곽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디애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인디애나 승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형들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디애나 원정 경기 이번 시즌 리그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디애나 원정 경기는 조심하시고, 요거는 언더오바 오바 220점 되면 오바 봐야죠. 지금 뭐 미러키가 그렇다고 지금 뭐 득점 볼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디애나가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둘이 좀 달리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디애나 승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 그리고 뉴올리언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경기인데, 미네 경기는 그냥 프리뷰를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네소타랑 진짜 4대가 더럽게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오바 찍고 보세요. 이게 뉴올리언즈가 홈코트였으면은 그냥 뉴올리언즈 프랜승을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미네소타가 오늘 홈 경기잖아요. 그래도 미네가 홈 경기에서는 외곽에서 득점 볼륨 잘 나오고 뉴올리언즈도 최근에 외곽 수비 안 되고 같이 달리는 느낌이고 어차피 얘들도 덩어리 좋은 팀이 덩어리 좋은 팀을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5라는 핸디캡은 과하다. 프랜승에다가 양쪽 다 달리는 그림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은 미네승 보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미네 경기는 분석을 해드리면 해드릴수록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틀랜드 그리고 멤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멤피스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NBA 그러니까 저도 방송을 한 지가 이제 4년이 돼가잖아요. 4년 돼가고 이제 멤피스란 팀을 그래도 프리뷰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멤피스 팀은 이거 깔끔한 거 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주배 기장은 일요일까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항상 더러워 지저분하고 지금도 이 정도까지 하여튼 지금 멤피스는 G리그 팀이거든요. G리그 팀. 여기 보시면은 A급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 가가지고 129대 125점 승리. 이게 뭐냐면 200개 적중 기원. 그냥 수비 안 하고 많이 넣고 많이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크라멘토처럼 저렇게 근본 없는 팀들 만나면은 한 번씩 이겨주는 거고. 딱 두 팀이에요. 지금 멤피스랑 그 다음에 그 시카고 불스 이 두 팀은 NBA 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들은 거의 G리그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의 2군들, 3군들 이런 애들 데리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오늘 포틀랜드가 여러분들 포틀랜드가 지금 6연패잖아요. 야 아무리 그래도 6연패하고 있는 팀한테 1.1배당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멤피스라고 한다면은 또 포틀랜드가 홈 경기에서 외곽이 잘 터지는 팀이기도 하고 득점 볼륨 자체가 워낙 높은 팀이긴 한데 아마 멤피스 오늘 수비 안 할 겁니다. 포틀랜드도 한 100대, 제가 볼 때 130득점 넣을 거고 멤피스도 한 110에서 120득점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버 볼게요. 오버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뭐 필라델피아랑 뭐 레이커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제 가신 분들 오늘 뭐 적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오버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 포틀랜드 승 많이 봐야 됩니다. 폼아웃 봐야 됩니다. 멤피스는 뭐 최근에 뭐 멤피스가 역배를 했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멤피스랑 시카고 불스는 갈 수 있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드디어 세크라멘토랑 클리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면 안 되는 팀이 맞아요. 한 팀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팀이 더 있나? 사실 세크라멘토랑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가시면 안 돼요. 두 팀 다 이제 가시면 안 되는 두 팀이긴 한데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기어코 직전 G리그 팀 멤피스한테 패배하면서 10연패를 홈 경기에서 찍었습니다. 진짜 어지간합니다. 진짜 어지간하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팀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게 단순하게 선수들이 많이 이탈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애들이 좀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느낌이야. 제임스 하든이 너무 이제 조용히 무슨 비밀 침투 작전처럼 탈출을 해버렸고 주바츠 같은 경우에도 팀을 이탈을 했고 그러면서 클리퍼스의 전력이 뭐 이번 시즌 초반에 개막할 때까지만 해도 와 클리퍼스 이 정도면은 즉시 우승 전력이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냥 개 벌거지 팀. 근데 그 벌거지 팀인데도 문제가 애들이 그 팀을 나가는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 진짜 도망가듯이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팀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구조도 다 붕괴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클리퍼스는 또 원정 경기에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더 갖고 있기도 하고 세크라멘토가 직접 멤피스전처럼 다시 한번 화력으로 찍어 누른다라고 한다면 아마 못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도 트랜지션 게임이나 얼리언 패스를 쓰는 팀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수비 내려놓고 달려도 같이 달릴 수가 있는 팀이었는데 얘네들은 같이 달릴 수가 없어요. 워낙 팀이 노쇠화됐고 그 팀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다 무너졌고 분위기 너무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클리퍼스가 정배를 받았다라는 거는 아무리 10연패라고 하더라도 옆집에서 진짜 한번 끊을 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세크라멘토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는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세크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스 언더바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조금 더 화력으로 밀고 오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까지 오늘 총 12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끝 맞춰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NBA 금액업 구간입니다. 또 최근에 금액업은 3연승 구간이었고 또 푸근하게 또 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금액업도 4연승 잘 한번 가져와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무농사, 축구도 무농사도 오늘 준비가 잘 돼서 무농사 한번 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무농사도 두 조합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또 생방송 오시면 혜택도 많으니까 생방송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고, 항상 이제 매일 밤 9시에 이렇게 또 생방송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1월 말부터 열심히 달려와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